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물 소재학 개론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생명 연구 자원과 인공지능 AI 관련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지금 그 NTIS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 사이트는 이제 분석 사이트 자체 이제 이거죠. 이거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 자체는 수산 AI 빅데이터 인공지능인데, AI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것하고 수산하고 뭐든 나오면 다 이렇게 분석되도록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이트 잠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NTIS라는 메인 사이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다시 보게 되면 여기 요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첫 페이지가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밑에 이렇게 키워드들이 나오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연계 사이트들 막 나오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이리스, 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특히 이제 과기부에서 그 과기부의 밑에 소속 기관이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 기관과 함께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제우스와 같은 연구시설 장비 같은 거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여기 연계 사이트 중에 사이언스는 논문이라든가 국가 보고서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제대로 된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여기 나오는 키프리스 같은 경우는 특허를 전부 다 하고 있고, 액세스오는 실질적으로 우리 그 논문 같은 것들 논문을 운영하고 있는 학술지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가 되겠고요. BRIC 이것도 이제 이제 브릭이라고 하는, 예전에 포항공대에서 운영했던 건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바이오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 이런 것도 구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NTIS는 현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 연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과제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아까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이제 분석된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분석된 내용을 실제로 보러 들어가게 되면 요 사이트가 바로 나옵니다. 요 사이트로 아까 들어갔었죠.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좀 천천히 나오고 있지만, 여기 보게 되면은 과제 목록도 있고, 그 다음에 현황, 과제 목록, 성과 목록, 연구 분야, 기관, 연구자, 이렇게 탭이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DF 다운로드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걸 먼저 볼 수 있었어요. 요거 먼저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섹션으로 선택하라고 나오고, 다운로드 누르면 시간이 약간 걸리죠. 지금 다운로드 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요건 닫고 여기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와 같이 보고서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산 AI 빅데이터 인공지능 요 키워드로 찾은 내용을 실제로는 제가 올해 4월 26일 날 이제 작업을 했던 거라서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고, 최근 5년간 R&D 현황 글에서 과제가 총 한 6,096건에 성과는 10,000개 정도, 10,000건 정도가 됩니다. 논문이 한 6,600건, 특허가 4,000건. 그래서 연도별로 과제 숫자, 연구비 숫자, 참여 인력자, 성과 건수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그 연구 개발 단계, 연구 개발은 기초 연구, 아주 그 연구를 위한 연구, 논문 주로 쓰고 하는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그래서 실용화로 좀 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실제 산업체의 기술 이전 등등 해가지고 가는 연구들은 이제 개발 연구라고 해서 이제 나눈 거 있고, 연구 수행 주체별로 나눴을 때는 국공립연구소, 질병관리청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있고, 출연연구소 그러면 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이런 출연연구소가 국내에 한 20여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대학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 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그다음에 병원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되어 있는데, 수산 쪽이라서 당연히 병원 쪽은 한 군데도 없죠. 그 다음에 기술은 도입기냐, 성장기냐, 성숙기냐, 쇠퇴기냐 이게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참여 인력별로, 연도별 R&D 성과 정보를 이렇게 SCI 논문, 그 다음에 그 SCI 구분도 국외 전문 학술지냐, 국외 학술대 발표냐, 그 다음에 국내 전문 학술지냐, 뭐 기타 등등 해서 나눠놨고요. 특허도 출원 등록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놓고, 키워드별로 해놓고, 연도별로 한글 키워드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이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기가 좀 어렵고 보기도 좀 어려운 현황인데, 이제 사이트에 직접 보게 되면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황 데이터는 이렇게 보시면 아까처럼 되는데, 여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될 것처럼 되는데 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연도별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 과제 목록별로 이제 누르게 되면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웹사이트가 최근에 업데이트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과제 6096건에 대해서 전부 다 볼 수 있게 되는데, 관련 과제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그 실시간에 지금 실시간 클릭이 되네요. 그 다음에 요청으로 연구 동향 파악, 그 다음에 전체 동의하고 누르면 이 과제 자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받는 속도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리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자, 이제 다운로드가 막 됐는데요. 눌러서 클릭하면 엑셀 파일이 이제 바로 열립니다. 기존 연도 사업명, 그 다음에 내역 사업명, 부처명, 과제관리 기관, 그 다음에 번호 뭐 등등이 나오는데, 정리하거나 이거 좀 나중에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이걸 이제 만드는 거 설명하면서 이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뒷부분에서 우리가 직접 다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여기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목록 같은 걸 보게 되면 나온 특허와 논문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논문 6,673건에 특허 4,000건 정도가 되겠죠. 논문 다운로드 누르면 역시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건 지금 최근에 실시간 다운로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완료 후 알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에러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에러가 많아서 현재 다운로드가 잘 되고 있진 않습니다만 아마 곧 개선이 될 거예요. 이제 다운로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이거를 특허로 바꾸면 관련 특허 리스트도 역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그러면 이제 농업 기계 설비 부분, 뭐 조선 부분 막 나오는데, 수산인데 왜 농업에 나오죠? 농수산이 합쳐져 있던 시기도 있었고, 관련된 과제들을 누가 총괄을 책임을 하느냐. 근데 이제 농업 쪽이 더 총괄을 하는 경우가 큰 경우에 이런 과제들인데, 수산 쪽보다 더 금액이 더 큰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속내용 들어가면 이제 실제로 클릭하면 속내용이 다 보이게 되는데, 보게 되면은 이 안에 수산 과제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수경재배 양액 최적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물고기 키우는 과제들도 들어가 있고, 이 전체가 다 수산은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알아야 될 거는 실질적으로 전체 큰 사업에 어딘가에 내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금액이라든가 이거 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전체 큰 틀에서는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 상위 10개 추가하기 누르면, 실행 누르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다 보이게 되죠. 그래서 10개
농업식품부터 시작해서 조선해양 원예 특용작물에서 쭉 이렇게 나열되는 거 볼 수 있고,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관별로 누른 다음에 기관 선택 후 비교연구 분야에서 상위 10개 추가하고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이와 같이 어느 기관이 제일 많이 쓰고 있냐,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연구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구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연구자 선택 후 연구 분야 10개 추가하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표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총괄 책임자로서 가장 연구비를 많이 쓰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요게 이제 NTI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NTIS에서 이제 내용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과제 내용들을 분석하면은 여기서 막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도 할 수가 있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을 살짝 이제 비교하는 것도 논하는데, 인공지능은 뭐 가장 광범위한 내용이죠. 그래서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언어,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을 얘기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툴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기법을 포함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해서 추론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집합, 대규모 데이터 기반 학습을 통해서 미래 예측 및 의사결정 자동화 그랬죠. 머신러닝은 그렇게 해서 패턴을 학습해서 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게끔 구축할 수 있는 게 머신러닝이고, 좀 더 좁혀서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서 머신러닝의 아주 극히 일부분에 속하는 게 이제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딥러닝 그러면 머신러닝보다 더 발달된 형태 이렇게 생각되어 줄 수 있는데, 머신러닝의 일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산 같은 경우 스마트 양식이 굉장히 많이 이제 넣어 있다 보니까 스마트 양식을 검색해서 국가 프로젝트들을 다 검색을 해보니까 뭐 이런 결과들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나머지 똑같이 우리가 다 확인해서 이것저것 볼 수가 있고, 키워드 분석을 했을 때 어떠한 그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 1위부터 20위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모으고 나면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현재 NTIS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어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는 NTIS를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시뮬레이션 기능을 집어넣는 작업들 이제 슬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내려받아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시뮬레이션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은 현재 NTIS 자체에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NTIS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초기 단계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는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글로벌 피싱 워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 여기 있는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의 그 상업 어업 활동에 대한 전 세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이제 16년도에 구글과 오세아나 스카이트루스라는 그 이 세 기관이 협력을 해서 만든 사이트죠. 20만 척의 선박이 AIS 자동 식별 장치를 달고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위치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피싱 와치 이걸 통해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사용자는 모두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열어놨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고 AI를 활용해서 하려고 또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살고 정말 이제 키우고 있는 아이팜이라는 것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어 양식의 이제 최첨단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일정 사이즈 무게 이상 되면 따로 나누는 그런 것도 이제 보여줬고,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더 발전했습니다. Advancing from root consists of a custom cage top, an iFarm sensor, and a passage to the surface. Salmon naturally swim through the iFarm sensor as they rise to the surface to fill their swim bladders. Then return down through the sensor to feed. The iFarm sensor uses computer vision to identify each individual. Precise weight development, as well as a range of welfare indicators, are measured for each fish and stored as individual health records. Multi-angle cameras setup makes it possible to count lice on the entire fish. iFarm provides continuous lice removal only for individuals with lice. Fish identified as disease carriers or loser fish may be removed to reduce risk for remaining population. Detailed data collection from every fish enables precise performance monitoring.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써서 이렇게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실질적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렇게 되는 걸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또 보시겠습니다. Quality control typically involves selecting random samples and visually inspecting them for defects. It's a slow, manual process often prone to human error and bias. Now, imagine continuously inspecting all your products as they roll off the line. That's Tally Vision, automated, continuous inspection for strengthening quality control. Here's how it works. First, a waterproof camera is mounted above the processing line to capture images. Television then analyzes these images, counting and measuring the fillets. It also classifies them by color and defect type. The results are then sent to TallyVI, our advanced analytics platform. You can monitor the distribution of fillets by size, color, and defects. Even better, you can open images to see actual examples of defects. Television lets you monitor production with data and parallel in its detailed precision and accuracy. It's part of our commitment to pioneer innovation in global seafood. 자, 이와 같이 그 생명자원, 수산 생명자원을 이제 활용하는 그 단계까지 갔을 때 이렇게 AI들이 활용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떠한 그 예측 같은 걸 하려고 막 노력들을 하는데, 위성 영상에 그 다음에 적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딥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그 유해 그 플랑크톤 대발생 이런 것들에 대한 탐지 및 예측을 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수행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스마트 양식을 위해서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빅데이터 수집이 필요한데, 보게 되면은 수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얻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아서 빅데이터화 해야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틀을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김 성체, 과포자, 그다음에 포자의 굴 폐각에 침입하는 거라든가 폐각 사상체, 배양된 사상체에서 체묘, 육상체묘, 그다음에 활성 처리 등등해서 양식에서 지주 양식, 불효 양식 이런 거에서 데이터를 전부 다 모아야 되겠죠. 이때 모으는 데이터들은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빛, 어장 환경의 수온, pH, 살리니티, 염분도죠. 무기물 함량, 유기물 함량, DO, 용존산소량, 그다음에 클로로필의 농도, 그다음에 해적생물 감시, 세균, 바이러스, 인근 해역 사고, 기타 인간 활동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아야만 AI를 할 수 있다.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최적의 양식 조건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이제 요즘에 AI를 통해서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까 했던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빅데이터화하고 모델링하고 인공지능 분석해서 실제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를 계속 비교 작업하면서 AI를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현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IoT 스마트 양식장 서비스 개념도 국내에서도 이제 벌써 10년 전 이상부터 이전부터도 이렇게 해왔고요. 유비쿼터스 수산 양식,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스탠다드한 방법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뭐 그 와중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최근에는 이와 같이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차 ICT 기반 어장 시스템에서 4차 AI IoT 해조류 수산 바이오 산업으로 이제 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이미 수산과학원과 해양조사연구원, 그 다음에 기상청 등과 함께 같이 이제 이런 데이터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산자원 관리, 양식 생산, 수산 가공, 해양환경 모니터링, 그래서 아주 그 기초적인 생명 자원으로부터 양식 정보, 그 다음에 수산 가공 정보, 그 다음에 환경 모니터링 정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 사례들, 그 다음에 주요 효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박 위치 같은 거, 이렇게 글로벌 하시 프로그램 이런 걸 해서 주요 효과, 불법 어업이라든가 이런 거 의사결정할 수 있고, 양식 생산하는 모습 아이팜 아까 보셨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 모니터링 및 자동 먹이 공급 최적화, 그 다음에 그걸 최근에 발전해서 질병의 조기 발견 이런 것들을 개체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아까 설명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이죠. 어류 이거 좀 더 품질 검사하는 자동화 시스템 받고, 그것들을 통해서 품질 관리 및 신뢰 그런 걸 통해서 품질 관리 신뢰성 및 생산 효율을 증대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위성 영상 딥러닝으로 적조 이거 탐지하는 시스템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들은 뭐 기존 지표 대비 예측 중요한 정확도를 좀 높여가고 있다 보니까 그 어떤 고도화 이런 걸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대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트윈 개념이 이제 포함돼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장 안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과 데이터나 정보들을 만들어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 걸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물리 공간만 했다면 이제 21세기 들어서는 가상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 가상 공간을 만들고 이것과 비교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현실과 같은 도시 또는 공장 등을 재현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장이나 앞으로 나아가서는 자연 환경에서 이런 게 된다 그러면 정말 생각지도 못할 많은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고, 방향성은 이렇게 디지털 트윈 개념으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분야 말고에서 이제 설명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밀러링, 그 다음에 모니터링,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페더레이티드, 그다음에 오토노머스로 가는 5단계 방식으로 한국 CD학회 웹진에 나와 있는데, 현재 수준은 가상환경에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검증 해석 최적화, 이거는 이제 바이오 분야 말고 전체적인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상호 연계된 디지털 트윈이 복합적으로 재구성 그랬는데, 일부 모델은 이미 수행이 되고 있는 그 모델들도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수준이 여기 적혀 있지만 일부는 이미 넘어갔다. 다만 수산 분야는 아직도 현재 수준 여기라고 봐도 아무 문제가 없죠.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인간 개입 없이 분석 예측 판단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같은 경우에 이미 5, 6년 전이지만 농축수산식품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이미 데이터 생산이나 공유 기반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공 민간 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산바이오 정책을 해수부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수산자원의 과학적 조사평가, 조성관리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기술과 융합으로 혁신성적 동력 창출하는 이야기까지 이제 했었고, 관련해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정책 요약을 이렇게 좋은 책자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바이오인이라는 사이트, 키스텝 해수부 스태프에 들어가서 보시면 보실 수가 있고, 찾기 어려우면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4년도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시행계획이라는 곳에서 그린십 K, 그 다음에 해양탄소 저감, 자율운항선박 4.0, 그 다음 디지털 해상 교통 물류,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로 해야 될 빨간색들, 스마트 양식, 블루 푸드테크, 그 다음에 첨단 해양 바이오, 빨간색 안 해놨지만 포함되고요. K 오션워치,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극지 연구거점 해양 거대과학 등이 해양수산 전략기술의 플래그십 기술로 이야기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AI로 활용한 해양수산과학의 미래 전망을 간단하게 예전에 수산과학원 직원분들께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양환경 통합관리 시스템인데, 이거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해양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해양의 오남 재난 이런 것들 예측하고 대응 전략 수립을 할 수가 있고, 생태계 복원을 좀 해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하는 거죠. 해양 서식지 변화를 분석해서 인공어초를 배치하는 걸 최적화하고, 침적 쓰레기를 제거하는 로봇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스마트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자율 운항 선박과 AI 어업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사람의 부족한 문제도 해결하고, 예측형 자원관리, 역사적 어획 데이터와 기후 모델을 결합해서 이렇게 어획량을 굉장히 정확히 해서 95%로 이야기했는데 예측하는 시스템을 상용화하는 등 이런 것들을 좀
고도화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수산 양식 기술의 혁명. 그래서 양식장 환경을 굉장히 초정밀도로 제어해서 생산량을 극대화하자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해양 바이오 산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유전체 분석 등을 통해서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 천연물로서의 해양 바이오 물질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가자. 그래서 AI의 최첨단 기술, 알파폴드 기술 노벨상 탄 거죠. 24년도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해양 미생물에서 항암 물질 같은 거 이런 거 더 많이 발굴을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AI 해조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분석해서 친환경 포장재나 의료용 소재를 개발하는 일들도 미래 전망대 이야기로 많이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신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국립수산과학원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이렇게 먼저 AI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부 기업 이름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이 기업이 이제 수산과학원의 연구 지원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만드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글이나 이런데 챗GPT에 올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폐쇄망에서 작동하도록 내부적으로 이제 선도적으로 먼저 작업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AI 모델, 그다음 분석 기능 확장하고 데이터 사용자 규모도 확장을 해서 내부적으로 쓰겠다고 해서 이제 작업을 하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GPU 서버를 직접 구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산과학원에서는 GPU 서버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 제가 국립수산과학원에 자체평가위원 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먼저 제안을 했었고, 그것들을 잘 받아주신 우리 그 연구소장님이 또 계시고 또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GPU를 통해서 서버 구축하고, 그 다음에 LLM 그 챗GPT처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해온 거죠. 그래서 GPT 모델 자체는 GPT OSS라고 하는 우리 챗GPT 오픈 AI 회사죠. 거기 있는 모델을 활용해서 지금 한국어가 가능하도록 해서 내부적으로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엠베딩 모델,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RAG라고 해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래서 AI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사용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연구 보고서를 먼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들을 전부 다 이제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이제 보고서 평가 컨테이너 안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RAG 형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태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웹 서버의 그 내부 웹 서버죠. 접속을 해서 사용자들, 내부 사용자가 어떤 질의응답을 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 LLM 서버에 가서 답변 요청을 하고 결과를 반환하면 이걸 활용해서 결과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사용자 웹페이지에 뿌려지는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랑 똑같은 서비스를 내부에서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런 중요한 내부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웹 주소를 따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포트 몇 번을 사용해서 이제 일부 이제 비밀 포트죠. 그런 걸 사용해서 URL을 명시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뜰 수 있게 만들어서 내부적인 연구 보고서를 평가하거나 연구 동향을 분석하거나 통계 분석을 해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놓고, 내부적으로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과학의 미래 빅데이터 확보 달렸다라고 얘기할 때 수산과학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직원 선생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생물자원 분야는 이 분야
좀 수사는 약간 좀 농림축산식품 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환경부 쪽으로 넘어가서 야생생물을 이용한 생물자원 분야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대응했나를 살펴보면 뭐 대표기관 3개를 중심으로 해서 그 3개 플러스 해양생물자원관 이거는 좀 결은 다른데 국립생물자원관,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은 환경부 소속의 기관이고 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이제 기관입니다. 그래서 4개 결은 다르지만 이 4군데서 생물자원을 좀 더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기관을 전체 볼 수 있는 요걸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NTI에서 분석하듯이.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생물 다양성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종부분 모형까지 해서 이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이와 같이 떴죠. 그래서 이제 현황은 이거 같은 경우는 만들었던 게 4월 28일자인데 이렇게 26년도는 과제들이 다 이제 포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안 봐도 되고 과제 숫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금액 자체는 그래도 이렇게 한 187억 뭐 200억 이 정도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제 목록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한 188건 정도 수행되고 있고 성과 목록 들어가면 논문 한 570건에 특허 44건 정도. 연구 분야는 당연히 아까 분야 선택 후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렇게 추가하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역시 분류, 생태, 환경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주로 뭘 했었는지 어떤 사람이 뭘 했었는지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잘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별로 보게 되면 역시 국립생물자원관이 대부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 순천향대도 살짝 이렇게 보이네요. 먼저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제 목록으로 들어오면 이 키워드 랭킹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요거 이제 보시면은 아까 본 거와 같이 요 링크 그대로 다 볼 수 있고 실제로 웹사이트에서는 여기 누르면 생물 다양성에서 관련된 과제가 쫙 뜨도록 이렇게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오면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비 랭킹, 기관 선택 후 연구 분야, 그 다음에 연구자 선택 후 연구 분야 비교 등등을 해놓고 뭐 이런 그 예산들을 전부 다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AI를 통해서 작업을 조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300만 점 이상의 생물 표본 수집 및 보존을 하고 있는 기관이 국립생물자원관이었고요. 최근에 물리적 표본의 벡터 DB 변환을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체 유전체 빅데이터 확보 작업 들어갔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류 충돌을 예측한다든가 최근에 조류 충돌로 굉장히 큰 참사가 있었죠.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고 유해동물 실시간 퇴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신소재 발굴,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인해서 방향으로 해서 생물자원을 활용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러한 생물자원의 연구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작업도 이제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종판별을 형태학적 특징이나 이런 것 바코드, 시온 유전자 서열을 분석하는 등 이런 쪽으로 했는데 전체 유전자 서열 및 빅데이터 확보, 그 다음에 AI 기반 초정 및 중동정 이런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유해동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후 대응 및 인력 중심의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것들을 AI 실시간 감시 체계를 접목한 방식들을 이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관리를 문헌사진 개별 DB 검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생물자원관 특화된 생성형 AI 언어 모델을 국립수산과학원보다 지금 살짝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1, 2년 정도 늦어지는 느낌이지만 또 시작을 해서 잘 좋은 방향으로 수행 될 예정임을 이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물자원 발굴 등등해서 국립생물자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연구비들이 기초와 응용산업 그 다음에 첨단 기술 접목과 전통적 관리 해서 첨단 기술 접목된 방식과 그 다음에 응용 산업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채집했던 거 문헌 확보, 표본 수장고 보존, 빅데이터 DB 입력, 벡터 DB 변환, 그 다음에 생성형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빅데이터 얘기하고 그걸로 AI를 이제 어떻게 써먹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서 여기로 넘어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전에 11강까지는 전부 다 여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 이제는 빅데이터와 AI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고, 이걸 통해서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또는 LMM이라고 그러죠. 멀티 모달 모델로 핵심 학습 데이터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DB를 입력하고 있는 현황이다. 이게 국립생물자원관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 하는데 자원 DB 입력하는데, 그 다음에 종정보, 지리정보 구축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고, 벡터 DB 하고 나면은 모델링해서 연계 활용하라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AI 시간에 여러분들과 해야 될 제가 이야기로 이제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AI 기반 조류 항공기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 예측 지도 그랬는데, 관련해서 핵심 기술 비용이 한 4억 정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새가 문제가 됐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특이 구별법을 고도화하고 해가지고 바코드 분석 불가 종들이 일부 있는데, 전장 유전체 지놈 프로젝트를 한 서열 빅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거를 식별 기술에 포함해서 도입하고, 그 다음에 버드 에어플레인 맵 같은 것도 제작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해결 솔루션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 유전자가 굉장히 최근에 또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실행 계획에 집어넣어서 지금 4개 수계, 그 다음에 10개 지점 조사기관에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탄소 중립 데이터 구축 및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생태계에 완벽한 디지털 지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랩 인더스트리, 바이오 산업 소재 발굴의 인실코 혁신, 그래서 연구 용역으로 이런 사업도 수행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야생동물 첨단 연구 R&D에서 멧돼지 등의 도심에 출현해서 문제가 됐을 때 AI 카메라 실시간 네트워크 연동해서 자동 감지하고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첨단 장비 체계를 구축하려고 작업을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가적으로 생물자원관이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거의 가치는 단순히 생물자원으로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국가 안보, 공공안전, 그다음에 산업 지원, 기후 대응 이런 등등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로 발전돼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로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현재 디지털화율이 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할 일이 앞으로 많죠. 그래서 그 분산된 데이터 통합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해외 데이터랑 이제 국제 표준 얘기 나왔는데, 사실 이거 국제 표준 도입은 우리로서는 사실 AI 하는 입장에서는 별 필요는 없습니다만, 다른 나라랑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일부 해야 되니까 저것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생명 데이터들을 획득 수집하고 정제하고, 그 다음에 가공하고 학습 검수하는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거 할 때 멀티모델로 데이터 통합하는 게 필요하지, 단순하게 텍스트만 모으는 거,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자원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RM 효능 예측, 소재 발굴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일들로 앞으로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생물자원과의 300만 점 이상의 물리적 유산은 끝이 아닌 시작이고, 이런 그 생물 주권 산업 혁신을 이끌어갈 디지털 생태계 청사진이 국립생물과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생물자원관이 전통적인 방식을 좀 뛰어넘어서 방대한 생명자원 빅데이터 생성형 인공지능이 융합된 최상의 지능형 데이터 허브로 도약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렇게 도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흑백 사진이었던 게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으로 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내용 이외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NTIS에서 이제 어떻게 검색해서 이런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지 이것들을 직접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사이트에 접속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NTIS 사이트 주소는 ntis.go.kr입니다. 물론 NTIS라고 웹사이트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치면 당연히 주소를 찾아주고 그 주소에 들어오면 첫 페이지가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게 보면 로그인 되어 있는데 회원가입부터 하시는 게 좋겠죠. 회원가입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두 다 동의하고 약관에 따라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로그인 아이디가 있으니까 로그인부터 할게요. 로그인 이렇게 했고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따로 구축도 할 수 있는데 키워드로 바로 이렇게 칠게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키워드의 방식은 AI,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어떤 것들이 나오더라도 한꺼번에 다 검색을 하고 거기에 생명자원 있는 걸 찾아보자고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쳐다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2595건의 과제가 있었고, 연구자는 348건 정도, 그 다음에 국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에 참여했던 기관들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 지금 단국대 순천향대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논문은 1174건 정도로 이제 들어있고, 특허는 23건 정도로 이제, 보고서는 125건으로, 연구시설 장비는 저희 학교 장비들이 맨 앞에 이제 재밌게도 떴네요. 그다음 생물자원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특허 등등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과제를 볼 거라서 이렇게 과제로 가는데, 여기 가기 전에 잠시 키워드 할 때 검색 연산자 도움말을 한번 보고 가면 좋겠어요. 보게 되면은 큰 따옴표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검색이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가 다 들어가 있어야, 명확히 순서까지 맞아야만 일치하는 결과를 다 뽑아주는, 아니면 인터넷 오브 띵스를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를 하나의 문장처럼 세 개를 묶어서 검색하고 싶으면 양쪽에 따옴표를 하는 겁니다. 단어 사이에 그 공백을 두게 되면 두 개 단어를 모함하는 검색이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가 and가 아니라 or로 사실 연결이 되는 거죠. 인터넷 or 오브 or things가 검색이 되니까 괄호를 반드시 묶어야 되는 거. 아까 일반적인 경우에 and로 묶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도 헷갈렸는데, 보게 되면 단어를 모두 포함하니까 or로 묶은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단어를 제외한 검색이니까 빅데이터, 느낌표, 클라우드 그러면 빅데이터 검색을 빅데이터 키워드로 검색을 한 거에서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 건 다 제외하는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식이 있고, 아까 그 제가 했던 거는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AI, 빅데이터 이거 세 개 이렇게 따로따로 세 개 후크로 묶어놨죠. 후크라고 그러는 건데, 이 후크로 묶어놓은 거를 연산자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잠시만요. 검색 속도가 좀 느리죠. 이제 로딩 됐고요. 여기서 검색 연산자를 다시 누르면 보실 수가 있죠. 후크로 묶어놓으면 두 단어 중에 하나 포함하는 게 아니까 이 오화, 진짜 오화죠.
하나 이상 포함한 검색. 그래서 나노와 엔드와 두 가지 있는 거를 다 찾아주는 거. 그 다음에 연산자 조합이니까 요걸 하면 먼저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아까 AI,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합쳐서 한꺼번에 찾고 그 결과에 생명 자원을 엮은 뭐 그런 결과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입력한 단어 순서대로 들어가는 검색 결과는 이렇게 요 표시를 해서 원인이라는 단어가 결과라는 단어보다 앞에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 여기 이제 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어 사이에 입력한 단어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지정한 숫자 이하의 검색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고, 아스테리크는 몽땅이라는 뜻이 보통 일반이죠. 그래서 기계하고 하면 기계류, 기계학습, 기계 들어가고 뒤에 뭐가 들어오든지 다 찾아주는 게 저 아스테리크. 아스테리크 항상 오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입력한 일부 단어를 포함하는 검색 결과에서 물음표를 넣게 되면은 사이버 물음표 이제 이렇게 하면 사이버 안전, 사이버 센터 등 사이버 단어들의 물음표 개수 2개까지 들어가는 결과. 그러니까 안전, 센터 이렇게 두 글자만 지정해서 찾으니까 오라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검색이 가능한 검색 연산자를 잘 알고 계시면 이 키워드 검색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키워드를 뭘 썼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과제가 아까 몇 개였죠? 과제가 2595건이었죠. 요거를 누르시면 이제 과제 리스트만 이제 보이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과제에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네요. 수지양대학교 저희 핵심 연구 지원센터가 먼저 제일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과제 연도를 최근 한 5년 정도로 볼게요. 과거에는 디폴트로 5년이 됐는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따로 클릭을 해줘야만 적용하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제 연도 5개 연도라면 1523개 과제가 되고, 정부 투자 연구비 규모로도 따질 수 있고 수행 기관도 나눌 수가 있는데, 과제 관리 기관 뭐 이런 것들은 두면 될 것 같고, 부처는 두면 될 것 같고, 연구 수행 주체가 대학인 것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줄이냐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정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하고 샘플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적응하면 될 것 같고, 이 적응한 내용에서 분석 패키지 만들기를 이제 누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하고 있으면 따라하는 속도랑 똑같이 가겠죠. 그러고 나면 여기서도 다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좀 원래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패키지 만들 적에 연도가 다시 체크하다 빠졌죠. 여기서 5개 최근 5년도를 하고, 아까처럼 해서 기관별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손 안 대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검색하면은 2595가 바뀌겠죠. 152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제 전체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과제 정보가 등록이 됐고요. 맨 밑으로 내리시면 다음 단계 이동하기로 넘어가고, 이제 성과를 추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하고 검색이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편하게 가겠습니다. 자, 성과 자동 설정 됐고요. 그러고 나면 선택 성과가 5224건이 되는 거죠. 논문 듣고 다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 이동하기 넘어가고 나면 패키징 완료 이렇게 떴는데 선택 성과가 선택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선택 성과 전부 다 선택하고 다음 단계 이동하기 하면 이와 같이 성과 추출 와가지고 선택 성과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키워드를 보통 그대로 써주는 게 좋죠. 관련 뭐 안 써도 더 돌아가긴 합니다. 연구 성과나 연구 현황 이렇게 해지 맞죠. 그리고 최종 완료를 누르면 백그라운드 생성과 일반 생성이 뜨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백그라운드 생성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성과물이 작고 과제도 숫자가 작을 때 일반 생성을 해서 금방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백그라운드로 해야 좀 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누르시면 되는데 이미 제가 여러분들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놨죠. 이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최근 서버 지금 업그레이드도 하고 등등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요 웹사이트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PPT에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직접 접속해 보실 수 있고, 아니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프로세스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작업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DF 다운로드 요거 해서 전체 선택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약간의 렉이 걸리죠. PDF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 누르면 이렇게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만들어지죠. 그래서 최근 5년간 R&D 정보, 그 다음에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연구비는 얼마나 투여됐는지, 논문 특허 숫자까지 해서 이렇게 다 나옵니다. 아까 이미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되고, 여기 들어가면 아까 그 페이지 다시 들어가면 과제 이제 목록을 이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참여했던 과제들의 리스트가 892건이니까 이걸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역시 실시간으로 그냥 빨리 받을게요. 연구 동향 파악 분석 목적이고 동의하고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엑셀 파일을 열면 이와 같이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아까 똑같은 파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자체를 이제 우리가 AI 툴들에다 집어넣으면 이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 맨 위에 검색 결과 요거 한 탭을 지우고 활성화 말고 편집을 눌렀어야 되는데 편집을 제가 안 누른 것 같아요. 편집 기능이 지금 꺼져 있죠. 끄고 다시 열게요. 그래서 편집 사용을 누르고 그 다음에 활성화는 요거는 검색 결과를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워졌죠? 그러면 기준연도 사업별 해서 쭉 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노트북 LM이라는 것에 넣으려고 그래요. 노트북 LM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노트북 LM을 이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노트북 LM 접속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저는 프로 버전을 쓰고 있지만 프로 버전이 아닌 일반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새 노트 만들기 해서 누르면 이렇게 이제 새 노트북이 만들어지면서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노트북 LM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이름이죠. 여기다가 이제 PDF, 이미지, 문서, 오디오 등을 이제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실제로 엑셀 파일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이거 띄워놨던 이거를 이제 넣고 싶은데, 이거 엑셀 파일을 PDF로 변환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텍스트 CSV로 저장해서 넣는 방법도 있지만 할루시네이션이 워낙 많이 나와서 깔끔하게 한 줄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좀 필요 없는 것들, 과제관리 전문기관이라든가 고유번호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이거는 자유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과제 영문명 좀 지우겠고요. AI가 막 직접 막 영어를 해석하는데
한글과 맞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우고. 그 다음에 총 연구 시작일과 종료일 5년으로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연도 협약이면서 당연연도 연구 시작 기간과 종료 기간을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요거를 지우고 단연도와 그 당연연도 연구 기간 좀 해놓고 기술 분류표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6T 국가전략기술 이런 거 그냥 다 날리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여기 여기까지 다 날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목표 이런 거 되게 길죠. 연구 내용 요약, 기대 효과 요약, 한글 키워드, 영문 키워드 없애고, 그 다음에 실용화 대상 등등까지도 다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긴데 어떻게 할까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면 분석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협약일, 그 다음에 정보 투자 금액, 이거는 맨 마지막 칸에 연구비 합계와 민간 연구비만 남기고 싹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길다 보니까 자동 줄바꿈을 좀 해서 좀 늘리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클릭하면 이제 긴 문장들이 넣기 위해서 아래 위로 좀 길어지지만 이제 그 맨 밑에까지 보게 되면 논나라가 유하고 좀 빠져 보이죠. 조금 늘리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컴퓨터가 좀 좋은 컴퓨터인데도 버벅거리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칸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중간으로 정렬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를 중간 정렬을 좀 하고 얘들은 더 늘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유가 조금씩 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끊기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다 글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거를 이제 키워드도 좀만 늘릴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892개 과제에 대해서 다 볼 수 있게 정리가 됐고, 엑셀에서는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PDF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 892 끝까지 가서 왼쪽으로 좀 움직이면 여기부터 전체를 선택을 하면 이제 출력이 가능해지겠죠.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홈을 누르면 이렇게 딱 이제 지정이 되고, 여기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우리는 인쇄 영역을 설정을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선택한 곳만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겠다 그래서 파일에서 인쇄를 누르면 이렇게밖에 안 나타나죠. 일단은 프린트, 제가 쓰고 있는 프린트로 이제 출력했을 때 이런데, 이 프린트를 일단은 저 같은 경우 RPDF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이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종이 방향을 가로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A4 대신에 RPDF로 만들면 A0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맨 끝까지 다 커버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페이지가 131페이지나 되지만 이거를 PDF로 출력하면 깔끔하게 출력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맨 위에 부분이 이제 계속 헤더가 나와야 되는데, 페이지가 넘어가면 위에 제목이 다 잘리겠죠. AI가 읽을 때 그냥 읽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편의성을 두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하려고 그래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인쇄 전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인쇄 영역이 이렇게 전부 다 나눠져 있는데 반복할 그 행 요거를 요거 제목 라인을 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러고 나서 내리고 확인 누르고 나서 다시 인쇄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는 페이지가 넘어가도 맨 위에 헤더 라인이 살아있는 걸, 제목 라인이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요거를 PDF로 이제 바꾸는 거죠. PDF로 바꿔서 맨 앞에 1, 2, 3을 적어놔서 좀 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저장이 되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지만 텍스트로 해보니까 제가 에러가 너무 많이 생겨서 기존에 제가 주로 많이 썼던 PDF 방식으로 저장을 다시 하고 있어요. 저장하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리죠. 용량이 좀 많기 때문에 컴퓨터가 좋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일시 정지시켜 놓고 화면이 다 뜨면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제 파일이 PDF로 만들어져서 이걸 이제 노트북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볼 텐데 이렇게 넣으면은 읽는 시간이 또 걸리죠. 실제로 한번 제가 미리 돌려봤는데 사실은 한 번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돌려놓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거 들어가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또 일시 정지 시켜놓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번에는 또 재밌게 아까는 에러가 나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엔 또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재밌네요. 아까는 안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PDF 쪼개기를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용량이 너무 크거나 페이지가 많으면 안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프로 버전, 울트라 버전마다 다른데 일단 지금 들어갔으니까 이걸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제목은 먼저 바꿀게요. 이게 생명자원 AI 연구 현황 한국이니까 AI 국내 연구 현황 이렇게 제목을 이제 바꿀게요. 그리고 PDF 쪼개기 잠깐 보여드릴 텐데 PDF 분할이라고 치면 되죠. PDF 분할 미안합니다. 이렇게 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뜰 텐데 아크로벳에서 분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바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요거 그 아이러브 PDF 이런 거 말고 아크로벳 게 있는데 어도비 거 있는데 이게 이쪽에서 하니까 더 안 보이는데 저기 여기 말고 구글에서 해볼게요. 구글 들어가서 PDF 제가 지금 크롬으로 안 하고 로그인 안 한 상태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런데 PDF 분할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도 비슷한 게 나오지만 온라인 아크로벳에서 PDF 분할하기가 나오죠. 여기다 넣고서 분할할 그 PDF 파일을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 파일에서 이제 이렇게 집어 넣는 거죠. 집어 넣고서 아도브 아크로벳에서 쭉 이제 돌아가고서 쪼갤 수 있도록 이제 페이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로그인 하라고 막 나오죠. 지금 로그인이 안 돼서 무료로인데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현재 요 구글 계정에서 제가 쓰고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했으니까 이거 요 계정으로 한다고 누르고 일단 계속 누르면 이제 무료 계정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 다수를 할 수는 없고 여러 개를 하게 되면
또 돈을 내거나 정식 버전을 쓰라고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간 지금은 이렇게 해서 지금 접속을 해서 이제 갑니다. 그 스플릿 장소를 찾으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위표가 보이죠. 한 30장씩 쪼개 볼게요. 30, 30.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이거 닫고 이거 자꾸 나와서 일단 요대로 그냥 두고 그냥 귀찮더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셋업을 다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잠시 빨리빨리 60, 그 다음에 90, 90까지, 그 다음에 120이죠. 근데 실제로 130 정도 되니까 120장은 몇 장 안 남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컨티뉴 누르고 4개 파일로 셋업해서 세이브하면 저장할 수 있게 이제 변환이 될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빨리 이렇게 되고요. 이 4개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이제 받게 되면 지금 4개 시트로 된 거를 요게 다운로드 버튼이죠.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장을 빨리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파일을 이제 갖다가 압축을 풀면은 이렇게 해서 4개 파일로 나눠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나누는 작업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로 다시 넘어갈게요. 이러고 나면은 이제 그 890개 이상의 과제가 여기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든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미리 돌릴 수가 있고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보고서 들어가게 되면은 누르게 되면 이렇게 브리핑 문서, 학습 가이드, 블로그 게시물 해서 굉장히 편하게 쉽게 만들어 주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브리핑을 해주는 소스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때 인용문을 포함한 소스 개요이기 때문에 이 800 몇 개짜리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기술 로드맵도 만들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연구용어 해설서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브리핑 문서 일단 한번 만들고요. 실제로 AI 토큰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뭐 지금 기술 로드맵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생명자원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과제들을 정리한 파일이라고 지가 먼저 찾아내죠. 그래서 이렇게 막 정리를 해줍니다. 질문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다른 일분들 할 수가 있는데 지가 막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생명자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중점용소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럼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서 그동안 돌린 게 나왔죠? 눌러서 들어가시게 보게 되면은 이 관련된 동향 브리핑 보고서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련해 있는 과제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요거 눌러서 살짝 닫을 수 있고 중점연구소 사업을 이렇게 정리를 싹 해줬습니다. 9개 했는데 지금 잘못된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지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조금씩 이렇게 잘못된 내용들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이건 제가 제일 확실한데 들어가 있고 내용도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인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가 따로 있었는데 이게 지금 긴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뭐 크게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인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이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확인되고 다 직접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내용에서 아마 정리를 해줄 것 같아요. 이런 거 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 사이에 우리는 요게 맞닥치고 요걸 카피를 해서
여기에서 인포그래픽을 한번 그려볼게요. 인포그래픽에서 여기다가 인포그래픽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9까지 다 해서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9개 과제를 정리를 인포그래픽으로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슬라이드 자료도 만들 수 있죠. 관련해서 9개 과제를 슬라이드로 발표자 슬라이드와 자세히가 있는데 뭐 내용을 다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 들어갈 것 같아서 기본값으로 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울트라나 프로를 쓰면은 좀 길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쓰고 있는 공짜 툴 상태에서 생성을 누르면 될 것 같아요. 생성, 그럼 이제 인포그래픽과 슬라이드 작업이 들어간 상태라서 쭉 돌고 있죠.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사이에 인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막 내용이 나왔죠. 여기서 제로 웨이스트 기반 리사이클을 했는데 여기 2번을 딱 누르면 소스가 나오죠. 여기 파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소스에서 찾아주죠. 눌렀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나머지들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소스가 좀 커서 나오는데 지금 다행히 할루시네이션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공대학 학술연구기반 구축 증점연구소 사업에서 김태현 교수님이 실제로 계시네요. 24년도 24년도 3월부터 25년도 2월까지 해서 거의 종료가 가까워진 과제를 보이고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다행히도 아까 할루시네이션 의심을 살짝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과제랑 제가 혼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작업한 거는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좀 넣고 계시면 좋겠고 그 사이에 지금 중점연구 핵심 과제 9개 인포그래픽이 나와서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정리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오타가 좀 있지만 감염병 방지 자산동물에서 제 과제랑 인천대 과제가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줬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잘 보시게 되면 오타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오타가 필요하면은 포토샵이나 또는 이런 곳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틀린 게 굉장히 좀 많죠. 오타가 많죠. PPT 같은 데서 좀 덮어 씌우기 같은 걸로 수정이 가능한데 뭐 여러분들이 꼭 써먹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편집을 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슬라이드 자료는 아직도 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기다가 뭐든지 질문하면 다 얘기해 주죠. 예를 들어서 인천대학교 뭐 이렇게 대학별로 구축되어 있는데 현재 전체 과제 숫자 중 그 우리 관련해 가지고 한번 내볼까요? 뭐 공주대학교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답변이 나올 것 같고 예전에는 멀티플로 막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돈 내는 버전은 가능하고요.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가 가능한데 요 현재 파일 넣는 걸 공유를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노트북 액세스를 공개로 바꾸고 링크를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해 놓으면 이 링크를 가지고 저거다 살짝 집어넣어 볼게요. 요 링크를 대답 중이라서 지금 안 되죠. 요 링크를 지금 저장해 놓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은 이걸 그대로 다른 사람이 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브리핑 보고서 쉽게 하는 거 두 번째 만들었는데 여기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전략 기술처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정리된 거 보이고 있고 그 사이에 공주대학교가 수행하는 과제 교수님들 성함 막 나오면서 이게 나오죠. 이게 저희 단연차 과제들이기 때문에 정기화 교수님 과제, 박용진 교수님 과제, 그다음에 허성 교수님 과제가 이렇게 과제 번호까지 뜨고 김광훈 교수님 과제에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첩되는 과제가 막 있기 때문에 465개 연구과제 포함되어 있다 그랬는데 요거 제가 따로 조사해 보면은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내용은 볼 수 있고 오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전제를 항상 하고 이렇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자료가 다 생성될 때까지 저는 잠깐 일시 중지를 하고 또 나갔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잠깐 볼게요. 그래서 국가전략현 중점연구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용했고, 재밌게도 이제 전국 이렇게 어디 있는지 이제 지가 매핑도 해줬고, 생태계 보존, 바이오 헬스, 스마트 농생명 이렇게 해가지고 세 파트로 지가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생명 쪽에 저희 순차장대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주대가 재밌게도 빠져 있는데 어디 들어가야지 맞을 것 같아요. 충남, 서울, 안산, 경북, 지금 충남에 저희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공주대가 빠졌죠. 공주대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빠진 상태고, 이제 공주대 내용이 빠진 이유는 뭔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거 하고 일단은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PPT로 다운 받을 수도 있어요. 볼게요. 다시 인천대학교, 중앙대학교, 영남대학교, 농생면 활용의 강원대, 그 다음에 순천향대는 나왔고, 제주대학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제 지금 도출이 됐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로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편집 사용을 눌러도 실제로 편집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위가 살짝 잘린 상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써먹을 수 있게 되니까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다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나 했더니 지금 공주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과제가 중점연구소 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이걸 해서 인포그래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카피하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도 뭐 여기다가 중점연구소 아니지만은 몇 개, 8개, 9개 과제인데 그냥 기본 값으로 또 돌릴게요. 그럼 슬라이드랑 인포그래픽이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자료를 정리해 두면은 그래도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이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려볼 텐데, 이거 돌아가는 동안 여기다가 칠게요. 국립생물자연관. 이렇게 쓰면 이제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 이걸 들어가고 싶었어요. 페이지가 스피시즈 nibr.go.kr이죠. 그래서 지금 뭐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개편하고 있어서 에러가 뜨지만, 여기다가 넣고서 국가 종생물 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종 목록을 전체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좀 나누는 걸 포유류, 조류 등등 해서 무척추동물 뭐 등등 했는데, 숫자가 곤충 같은 건 너무 많으니까 좀 뭐 어류로 한번 한정해 볼까요? 어류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분류 계급은 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냥 놔보고, 뭐 검색어 포함 그러면 이렇게 2417건의 어류를 이렇게 찾아 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 구축 현황 보이죠? 구축 현황 들어가 가지고 통계 자료에 의해서 통계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통계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전 페이지에서 생물종 목록 검색에서 일반 검색이 있고, 구축 현황, 여기서 생물종 목록 다운로드가 있죠. 이걸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뜹니다.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연도별로 근데 가장 최근 연도 25년도로 하는 게 좋겠죠. 전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 진행하겠냐. PDF로 받으면 아까 편하니까 아예 이렇게 해서 어류만 PDF로 한번 통으로 받아볼게요. 또 다운로드 누르면 역시 기준 연도 누르라고 나오는데 25년도로 누르고 다운로드 누르고 할게요. 그럼 벌써 다운로드 받았네요. PDF가 이렇게 뜨죠. 그래서 종속 과목 강문계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 목록 같은 걸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노트북 LM에 바로 넣고 또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 넣는 거는 다른 노트북 LM에서 할 거라서 잠깐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노트북 LM에 슬라이드는 아직 돌고 있지만 공주대학교 8대 핵심 연구 과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역시 프롬프트에서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내용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공주대학교 이 교수님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오타는 좀 있지만 정리가 좀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슬라이드는 좀 만들어지라고 그러고, 저희는 생명장관 AI 들어가서 새 노트북을 만들어서 아까 다운로드 받은 걸 한번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한 파일이 아까 이겁니다. 이거를 노트북 LM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노트북 LM에서 이 파일을 또 읽죠. 이거 그렇게 크지 않아서 금방 읽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지가 딱 이렇게 정해줍니다. 텍소노미 리스트 오브 피쉬 스피시즈 인 코리안 워터스니까 대한민국에서 있는 대한민국의 물고기 종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정리를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전체 몇 종이 있느냐 이런 거 뭐 질문도 가능할 것 같고, 상어와 가오리 종류를 알려달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왕이면은 이런 거 할 때 좀 재밌는 거를 또 섞어서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국립생물자원관에 발행물의 생물다양성 2북에 가서 어류를 검색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책 한 권이 나오죠. 이 책 자체를 PDF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또 재밌는 정리가 가능할 것 같죠. 지금 여기 있죠. 울릉도 어류. 요걸 이제 추가하도록 할게요. 추가하고 싶으면 소스 추가를 눌러서 이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울릉도 어류를 여기다 같이 이제 도감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그 텍소노미 리스트에서 지금 이렇게 울릉도 어류 내용만 집어넣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울릉도 어류를 포함한 하나의 RAG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로딩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일시 정지를 좀 눌러놓고 또 기다릴게요.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먼저 그 사이에 인포그래픽도 하나 그려보고 그 다음에 보고서도 또 쓸 수 있죠. 보고서도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안 보여드렸던 마인드맵도 가능한데 이거는 금방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울릉도 어류 만들어지기 전에 이 마인드맵이 텍소노미를 볼 때 또 굉장히 또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그래픽은 공짜라서 한도에 다 달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기다려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불가능하고요. 지금 한 두세 개 만들었는데 공짜이기 때문에 바로 끝났죠. GPU를 더 이상 못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좀 제대로 돌려보고 싶다 그러면 프로만 돼도 숫자가 좀 더 늘어납니다. 어쨌든 울릉도 어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들어갔고 계속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서 좀 넘어가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제 집어넣고 있는데 울릉도 어류 들어가는 시간이 좀 길죠. 그 와중에 울릉도 어류 말고 아까 리스트만 가지고 인포그래픽을 하나 만들고 슬라이드 자료도 하나 바로 들어갈게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마인드맵이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마인드맵을 아까 돌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저기 RPT 파일이죠. RPT로 울릉도에 사는 어류들은 따로 표기를 해줘.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이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다 돌아갔죠. 그래서 바로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표기가 되는지 저도 아직 안 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잠시 일시 정지하고 다시 올게요. 기다리는 동안 잠시 그러면 울릉도 어류 책자 한번 볼 텐데, 책자는 PDF 책자라서 훌륭하게도 이렇게 오픈 액세스로 생물자원관에서 잘 만들어 주신 걸 볼 수가 있죠. 울릉도 어류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서 예전 관장님 성함도 나오고 어떻게 정리했는지 일러두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중환경 조사 지점이 어딘지 등등 해서 자세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 목차에 어떤 생물들이 들어가 있는지 정리가 잘 돼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PDF 인포그래픽 하나 나오고 어류 툴이 봤는데 마인드맵 울트라에서만 될 것 같긴 한데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세 개의 강으로 나누어지고 연골어강, 조기어강 막 나눠지죠. 그래서 나눠지는 거 볼 수 있고, 뭐 칠성장어목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서 볼 수 있게 되죠. 마인드맵에서 지금 아까 요청했던 그 울릉도에 있는 애들 따로 표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표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간 마인드맵만 지금 잘 그려진 것 같아요. 표기가 됐습니다. 그죠? 울릉도 이렇게 표기가 됐네요. 그래서 종별로 이렇게 되고, 요거 누르면 이제 찾아가서 여기서 그거에 대한 걸 찾아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고 있고, 요거 잠깐 내려놓고서 아까 만들었던 인포그래픽 보겠습니다. 인포그래픽 한국어로의 체계적 분류. 그래서 5단계 정밀한 분류 체계. 그래서 종속, 과목, 강까지 돼 있고 그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척삭동물문, 원구류, 연골어강, 조기강 4개 그 3개 강을 지금 실제로 여기 강 2개가 포함되어 있죠. 4개 강을 척삭동물 문에 해당해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준 거를 볼 수가 있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울트라 계정이다 보니까 노트북에 램이 이제 지워진 상태로 이제 보여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아까와 같이 그 어류 트리를 작업했던 것들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관련해서 그 어떤 건지 정확히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 그 노트북 램 AI를 활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확한 정보를 집어넣고 할루시엔이 좀 약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작업할 수 있는 걸 보여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한 재료를 잘 찾아서 집어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제 보실 수 있었고, 아마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많이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아마 굉장히 좀 지겨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습도 좀 해보셔야 되고 하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시스템 통해서 또는 그 조교님들 통해서 직원 선생님들 통해서 제 연락처를 하거나 또는 뭐 이메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